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를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치르면서 다음 달 노동당 설립 기념일까지 대미 대남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올릴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의 2020 도쿄올림픽 무단 출전 거부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 결정으로 북한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림픽을 돌파구로 활용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을 맞아 공개적인 대외 메시지 없이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애국심 고취 행사들을 잇따라 진행한 데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치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 비핵화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북한의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며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미 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겁니다. 이미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영변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단거리 발사체나 아니면 영변 활동의 가속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마 행보를 중저강도로는 할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 고강도의 어떤 신무기들을 보이는 어떤 그런 열병식까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된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카드를 버리기 쉽지 않다며 한국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황을 타개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김정은이 도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중국이라는 어떤 두 중재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그걸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협상 전략을 가지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면서 북한이 국가 자격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올림픽을 통한 남북, 미북 관계 개선을 촉진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과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 개선 등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출전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여부 자체가 남북 또는 미북 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주요 인사들은 참여를 완전 배제하고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거기에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혹은 또 중국 정부도 같이 생각하는 한반도에 막혀있는 관계를 뚫기 위한 어떤 계기로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교착 국면의 돌파구로 삼았던 경험을 재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한국뿐 아니라 남북 대화 중재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려던 중국이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중국과의 국경 봉쇄 완화 등 대외 접촉면을 넓히려던 북한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을 보인 것은 건강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며 또 이 같은 상황은 김정은의 건강이 최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구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정은이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애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윌슨 센터의 진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이 뇌경색 이후 수척했던 모습처럼 김정은도 그렇게 보인다면 주민들이 우려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체중 감량으로 김정은이 건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랜드연구소의 수김 연구원은 김정은의 체중 감량이 병질환 때문이거나 건강을 위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특히 지난해 김 위원장이 한 번씩 자취를 감춘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 등 대대적인 체제 선전에 나섰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에 해당한다며 강제노동 등 인권 탄압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지난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과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체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영원히 인민대중 중심의 이 제도에서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인민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 힘으로 세운 사회주의 국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생명처럼 여긴다고 보도했습니다. 제3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만방에 빛내겠다고 계속 선전하지만 완전히 모순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옷, 신발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등 국가가 인민에게 해주는 건 전혀 없이 강제노동 등 피땀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위기는 최악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고급 주택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해 작업을 독려하는 등 애민 정치 과시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들이 이런 김 위원장의 체제 유지를 위해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4일 개막하는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는 징집된 군인들과 어린이 등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직화되어 있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강제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도 최근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18살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을 시키는 건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노역은 광업과 농업, 건설 등 김정은이 우선시하는 사업에 이용되며 처벌을 두려워하는 주민들은 거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모두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지적합니다. But if you can't leave your assigned job, if you can't say no to demands put to you, that makes it modern slavery. If you can't leave the country, even if you can't leave your place of residence. 제3국의 대북 관계자는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 상납 등 자신들이 처한 권리와 혜택을 보면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김씨 정권이 무너져 노예 사슬이 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이 최근 다수의 국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조 의약품을 제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9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라자루스 하부 조직인 미로 천리마와 침묵의 천리마 조직이 최근 다수의 국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약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위조 의약품 제조를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로 천리마와 침묵의 천리마는 주로 북한의 적대 세력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등 서방 세계 국가 대부분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과 미디어, 경제 관련 서비스 정보 탈취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해킹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킹 방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연예 산업이나 언론, 생명공학, 제약 부문으로 사이버 공격 반경을 넓히면서 올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지능형 해킹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미한일 3자 협의를 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대표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밝히면서 성김 대표는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3자 회의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동맹 간의 다자, 양자 회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일본 정부 관료들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양자, 3자 협의를 위한 성김 대표의 일본 방문은 북한 문제에 관한 동맹과의 지속적인 조율과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잘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0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 개최와 관련해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